자, 잘 들어보세요. 실망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사실 지구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하루도 사실 24시간이 아니라 23.93시간이고요. 그 정도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하,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지구의 궤도를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이동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새로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지구를 기존의 궤도에서 밀어낼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좋은 말로 포장하진 않을게요. 지구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과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끝낼 거예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지구의 모든 생명의 후원자인 태양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후 어느 날 필연적으로 팽창한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팽창된 외피는 최대 크기와 밝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 약 20억 년 후에는 지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지구가 집어삼켜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전,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후에 태양의 밝기는 아마 지금보다 11% 이상 밝아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49도로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 정도 상승은 별로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눈이랑 패딩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온도가 그 정도만 올라도 전 세계의 바닷물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이 드는 곳에 물을 놔두면 증발하는 것처럼 바닷물도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은 온실에 적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우호적이고 친환경적이었던 우리의 행성에 말이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더 뜨거워질 뿐이고 머지않아 단세포 유기체만이 행성의 표면을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단 모든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외선이 물 분자를 파괴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세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수소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우주로 유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의 후손들은 살아남으려면 다른 행성이나 다른 은하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전체의 인구를 다른 행성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100년 안에 지구의 인구가 이미 최소 110억 명에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우선은 미래의 인간들이 수백만 대 우주 왕복선을 제작하고 우주 왕복선을 수십억 번 발사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구의 모든 주민들을 새로운 고향으로 인도하려면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할 거고요. 정착 문제는 또 어떤가요? 물, 산소, 음식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행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구를 새로운 궤도로 옮기는 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옮길 때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어 행성의 궤도를 완전히 잃게 되면 지구는 길을 잃고 태양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궤도 계산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궤도가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게 될 거고 너무 멀면 얼어붙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우리가 편안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의 궤도를 태양으로부터 지금보다 9.5% 더 멀리 떨어지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1억 6,400km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1억 5,000km 떨어져 있는 대신에 말이죠. 아무튼 미래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운을 시험해보며 지구를 옮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회, 즉 60억 곱하기 1조 톤을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죠. 처음에 미래의 인간들은 매우 튼튼하고 긴 올가미 밧줄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것 같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후손들은 어쩌면 그들이 주인이 없는 소행성 하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지구를 다른 궤도로 끌어당겨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어딜 가야 지구의 전체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소행성이 가야 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구를 아무 궤도로나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궤도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갑작스러운 끌어당김에 지구의 외층이 움직여지면서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혼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낸 우리의 후손들은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를 효과적으로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거대한 태양 돛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빛은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행성을 향해 반사되고 지구의 어딘가에 위치한 태양 돛에 의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부 사항들을 계산해보면 결국 태양 돛의 반사판이 지구의 지름보다 19배 이상 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궤도를 바꾸는 데는 10억 년 이상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이 계획도 버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전기 추진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오늘에도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지구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로켓이 발사될 때 로켓은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물론 그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수십억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행성에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재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추진기가 멋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이온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60년대부터 이온 드라이버를 우주선에 사용해왔습니다. 이온 드라이버는 하전 입자들을 발사하며 우주선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이온 엔진은 유지 보수가 훨씬 덜 필요한 데다 우리에게 익숙한 엔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터빈이나 프로펠러, 연료 펌프가 없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지죠. 하지만 막 발명되었을 당시의 이온 드라이브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추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배터리의 무게도 너무 무거웠었죠. 그래서 우주선들이 이온 드라이브 엔진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수세기 후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배터리를 발명하거나 엔진에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거대한 전기 추진기 몇 개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될 거예요. 전기 추진기들은 지구의 대기권 위 965km 고도 어딘가에 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행성의 표면에 붙어 있어야 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구의 나머지 부분을 이동시키려면 사람들은 지구 질량의 13%를 이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방법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이 전례에 없는 위협을 달성하고 실제로 행성의 궤도를 계획대로 바꾼다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조금 더 작아 보일 거고 태양이 지구의 조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간 약해질 거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29km에서 28.5km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의 하루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1년은 더 길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365일에서 418일로 말이죠.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연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한 해가 더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정말 짜증나겠네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